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MBC 특집 대담의 김진영입니다. 축구의 해, 월드컵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독일 월드컵이 이제 앞으로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우리 한국 대표팀과 코칭 스태프, 국민들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이 이제 6월 열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MBC에서 특집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독일 월드컵 준비 상황과 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를 살펴보고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누구보다도 요즘 바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입니다. 축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장원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방청석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고요. 이분들의 질문도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울산 MBC 특집 대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 MBC 특집 대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독일 월드컵 준비 상황과 축구 발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협회장이시기 이전에 울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울산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울산 시민들에게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 MBC 창사 3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축구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가 한 2달 남았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준비를 잘해서 독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2000년 월드컵 때의 그러한 기쁨과 감격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저와 함께 말씀 나눠주실 장원재 교수님, 축구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울산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2002년 월드컵 때 브라질, 세네갈, 터키 세 팀이 울산에 훈련 캠프를 차렸죠. 이게 네. 울산에서 우승팀, 4강팀, 8강팀 다 나왔습니다. 축구의 메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장소에 오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정몽준 회장님과 대담을 나누실 텐데요. 여러 가지 축구에 관련된 질문 많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시죠. 네, 정 회장님께서는 이제 93년부터 벌써 그러니까 13년이 넘으셨네요. 네. 축구협회 회장. 네. 그 월드컵만 해도 94년, 98년, 2002년, 2006년까지 하면 이제 4번이나 치르시는 건데요. 내 삶의 중요한 시기를 한국 축구와 함께 했다고 직접 발언하실 정도로 축구에 대해서 어떤 열정, 애정, 또 사명감 이런 거를 피력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회장으로 재임하셨던 지난 13년을 본인이 평가하신다면. 제가 지금 축구협회 회장에 취임한 것이 이제 1993년이니까 이제 지금 한 14년, 15년 이렇게 네. 꽤 오랜 시간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너무 이제 오래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월드컵 대회 또 그리고 2008년 북경 올림픽 대회를 이제 마치면은 제가 이제 축구에 기여할 부분은 할 만큼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우리 축구협회를 계속적으로 이제 힘있게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현재 관심 있는 것은 모든 국민들하고 마찬가지로 금년도 독일 월드컵에서 좀 좋은 성적이 났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내년이 되면 2007년이 되면 바로 또 2008년 북경 올림픽 때 아시아 지역 이제 선발전이 시작되는데 또 올림픽 때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것이고 제가 이게 돌이켜보면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저희 전임 축구협회 회장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의 자랑스러운 면을 보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우리 민족의 그 꿋꿋한 기상을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를 했었고 네. 또 해방이 된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 여운형, 신익희 선생, 윤보선 대통령 이런 분들이 다 축구협회장을 맡아주시면서 우리 축구를 많이 이제 빛내주셨는데요. 우리 축구인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월드컵 때에도 좋은 성적을 해서 기쁨을 주는데 제가 한 번은 축구인들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가 국민들한테 기쁨을 주는데 우리끼리도 서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자. 우리끼리도 서로 항상 서로 네. 격려하고 힘이 되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묻고 싶은 질문까지 답변을 다 하셨는데요. 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스포츠, 축구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축구의 위상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마침 이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아스날,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아주 대표적인 팀들인데 그 경기에서 이제 골을 넣고 후반전에 이제 퇴장할 때 7만여 관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 장면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제 지켜봤는데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에 7만여 관중으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은 거는 단순하게 구장에 와 있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은 게 아니고 영국의 모든 축구팬이나 유럽의 모든 축구팬으로 전 세계 축구팬으로부터 받은 기립박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축구는 이제 하나의 사업, 비즈니스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이 됐다. 네,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하나의 산업 차원도 벌써 뛰어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축구의 국제적인 영향력 위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제 크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텔레비전을 보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가정주부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여성분들이 이제 보실 것으로 짐작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축구는 정말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 축구가 뭐가 이렇게 유별난 게 특징이 있어서 인기가 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우리 FIFA의 블라터 회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축구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인 동작을 활용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본능적인 동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 또 물어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동작이 어머니 배를 발로 차잖아요. 네. 그래서 발로 차는 동작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일깨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 그러는데요. 하여간 이 축구의 국제적인 위상, 영향력은 제가 축구협회를 오래 일을 했고 또 지금 세계축구연맹 FIFA 일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도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장원재 교수님은 축구 네. 선수도 아니셨고 또 네. 체육계 인사도 아닌데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도 하셨고요. 그리고 축구 칼럼도 쓰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축구와의 인연을 맺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축구라는 스포츠는 어떤 건지 위상이라든지 예. 제 개인적인 인연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제 몸매가 유선형이어서요. 도저히 축구 선수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됐고 그래서 네. 그 열등감을 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론, 역사 이런데 좀 탐닉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축구라는 게 인간의 사냥꾼 DNA를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시 시대에 이제 식량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사냥이 필수적이었는데 농경사회에 접어들면서 사냥을 할 필요는 없어졌단 말이죠. 근데 사냥회로, 사냥 DNA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수백만 년 동안 떠돌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산시키는 하나의 장치로서 이제 축구가 본능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종교가 하는 기능의 일부를 맡아서 어떤 열정을 정기적으로 분출시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이기도 하고 유사 종교이기도 하고 본능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중요한 제도가 없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모든 인류가 기꺼이 하나의 규칙에 동의해서 즐기는 제도가 축구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은 인류통합, 사회통합의
수단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2006년 올해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 회장님은 축구협회 일하시기 전에도 축구 광이셨죠. 조기 축구도 열심히 하시고. 네. 제가 그 축구는 좋아하죠. 대한민국 국민은 뭐 남성분은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많을 거고 아마 여성분들은 이제 보는 걸 이제 좋아하실 텐데요. 저도 이제 축구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운동을 다 좋아해서 제가 이제 꼭 축구만 좋아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을 이제 좋아해서 운동하다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뼈가 부러지는 이제 골절이 이제 5번이나 됐는데 농구하다가 이제 리바운드 볼 잡는다고 뛰다가 이제 왼쪽 여기가 한번 부러졌고요. 여기가 이름이 뭐죠? 글쎄요. 여기가 부러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요즘 무슨 용평이니 이런 스키장이 없었어요. 우리 때는 이제 스키도 등산화 같은 끝매는 신발 신고 이제 스키라기보다는 등산에 갖고 왔는데 우리도 그때 스키 타면서 시합도 해서 스키에서 제일 위험한 종목이 이제 직할강이죠. 다운힐. 그거 하다가 이제 어깨뼈가 부러져서 또 기부스도 이제 무슨 갑옷 입듯이 시합도 갑옷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운동을 다 좋아했었죠. 그래서 그 축구도 좋아해서 제가 ROTC를 해서 이제 소위르인관에서 부대에 가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사병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 사병 중에 한 명이 태클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 제가 발을 딱 차는 순간에 그 태클을 무릎에 해가지고 오른쪽 무릎이 뼈가 부러져서 한 6주간 기부스한 적도 있는데 네. 축구도 참 좋아하죠. 축구도 요즘 우리나라 잔디 축구장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잔디 축구장에서 하면은 우리가 흔히 축구를 서민운동이다 대중운동이다 하는데 물론 서민운동인 건 분명하지만 정말 축구장을 제대로 해놓은 데서 하면은 축구도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좋은 아주 품격이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올해 독일 월드컵이 한국이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그 질문은 네. 그 아드보카트 감독이나 또 페어백 코치나 뭐 홍명보 코치한테 물어보면 더 정확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축구협회에서 목표를 세우는 게 있나요?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FIFA 부회장으로서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예상하시는 거하고 축구 팬으로서의 희망사항하고 이 결과가 좀 일치하나요? 글쎄 뭐 우리가 이제 그 희망은 높게 가지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또 정확하게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팀이 이제 불란서, 스위스, 아프리카의 토고인데 불란서 같은 경우는 뭐 세계적인 선수가 뭐 수십 명이 있죠. 아, 그렇죠. 수십 명이 있고 그 수십 명이 있고 그 중에 가령 한 명 티에르 앙리 같은 선수는 한 경기에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에서 무리 3골을 넣는 해트트릭도 하는 그런 대단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불란서는 세계적인 선수가 수십 명이 있고 그다음에 뭐 스위스도 뭐 다 잘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쉽지는 않은데 요즘 우리나라 지금 아드보카트 감독이 와서 정말 팀의 분위기를 많이 이렇게 잘 해고 또 코치들이 또 열심히 하고 선수들이 2002년 때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자신감은 더 있다고 하니까는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돼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드보카트 감독이 쾰른에 있는 한 호텔을 통째로 임대를 하면서 월드컵 끝날 때까지 숙박료를 다 선불하겠다. 이거는 중간에 떨어지면은 그 돌려받지 못하는 돈 아닙니까? 뭐 중간에 떨어진 일이 없으니까 끝까지 아드보카트 감독이 얘기죠. 지금 최소한도 2002년 대회만큼은 성적을 내겠다 또 이렇게 하시니까 네. 저는 그분이 또 지금 세계에서 뭐 한두 번째 가는 아주 명 감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다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장 밖에서 뭐 행정적으로나 이제 기타 지원 인력이나 그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협회나 축구인이나 또 우리 국민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응원해 주시는 게 선수들한테는 아주 엄청난 힘이 되죠. 그래서 요즘 그 텔레비전에서 지난 2000년 월드컵 대회 때 그 경기들을 다시 보면은 저도 이제 그 경기를 화면에서 다시 보면은 그때 이제 감격 아주 그런 것이 그대로 참 살아나는데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이태리하고 대전에서 할 때 우리가 1대0으로 치다 나중에 2대1로 뭐 이기고 또 뭐 다른 경기들도 많이 그랬는데 그 경기장에서의 그 관중들이 전부 이제 우리 선수하고 같은 색깔로 빨간색 그 티셔츠를 다 입고 오셔서 응원을 해주시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 월드컵에서도 정말 잊기 어려운 그런 아주 굉장히 큰 아주 성원이신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독일에서 시합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하고 시합을 하는 불란서나 스위스는 그 독일하고 다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불란서나 스위스하고 할 때는 우리가 홈팀하고 시합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난 98년 불란서 월드컵 때 우리가 불란서의 마르세유에서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그 홀란드 팀하고 시합을 해서 우리가 크게 졌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시합에 진 것도 기억에 남지만 홀란드에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4, 5만 명이 그 도시에 와가지고 시합하기 하루 전날부터 그 사람들의 특징인 그분들 오렌지 군단에 가서 이제 오렌지 색의 옷도 입고 뭐 머리도 이제 쓰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다 체격들이 다 큰데 체격 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서 도시의 길거리와 호텔을 다 점령해서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니니까 벌써 정신적으로 우리 선수들을 많이 위협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텐데 불란서하고 스위스하고 할 때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을 해주셔서 우리 선수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98년에는 응원석에서도 상당히 좀 위협적이었습니다. 선수들뿐만 아니라 네, 길거리에서도 아주 위협적이었고. 지난 98년에 마르세유에서 저희가 홀란드하고 경쟁할 때는 그 홀란드 응원단이 오렌지색을 입고 와서 그 경기장을 아주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물들였는데 저는 사실 경기 시작할 때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그분들이 또 체격이 크기 때문에 저 체격 큰 축구 아주 열광적인 팬들이 혹시 우리가 이기면은 우리 응원단한테 혹시 행패를 하면 어떡하나 시합 전에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이제 2달도 안 남았는데 마지막에 그 족집게 과외랄까요? 요거 하나만은 좀 중점적으로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그런 것들은 역시 우리 축구협회 기술위원회 이제 이영무 위원장이라든지 또 아드보카트 감독 또 코치진에서 이제 많이들 계속 이제 연구들을 하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동국 선수가 이제 또 무릎을 다쳤다든지 좀 이런 건 상당히 좀 걱정은 좀 되고요. 그 선수들이 이제 몸 관리 잘 해서 아주 최상의 상태로 대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전 기술위원이신 장원재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남은 기간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회장님이랑 똑같은 의견입니다. 뭐 알아서 잘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감독의 뭐 리더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002년하고 2006년 월드컵에서의 그 성공 요인은 감독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일체 간섭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02년 같은 경우에는 히딩크 감독이 그 가사면 국제부장과 만난 다음에 그 요청했었던 사안 1년 6개월 동안 선수들을 좀 합숙시킬 수 있겠느냐 또 K리그를 중단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를 불과 한 2시간 3시간 만에 바로 받아들이셨다면서요. 그 요청을. 그런 걸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프로구단하고 프로연맹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했겠죠. 어떻게 바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근데 하여간에 2002년 때는 금년에 비해서는 우리 프로구단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훈련 기간은 충분히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우리 대표팀이 합숙
훈련 기간은 굉장히 짧은 편이죠. 네, 그래서 좀 걱정되는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히딩크 감독도 뭐 세계에서 지금 뭐 한두 번째 가는 감독이고 우리 아르보 카트 감독도 뭐 세계적인 명장인데 저희가 이런 큰 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좋은 감독하고 같이 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요인들이 잘해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독일 월드컵 준비를 하면서 우려되는 점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정신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까 그 정 회장님께서도 그 축구 문화 정착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네. 응원하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말하면 승리에 환호하는 그런 관중들은 있어도 진정 축구를 즐기는 축구 팬들은 실제로 좀 우리나라에서 적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범국민적인 축구 문화 정착을 위한 그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제 소위 말하는 척박한 이런 문화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월드컵을 하는 그 덕분에 우리가 축구 전용구장도 많이 준비를 했고,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천연잔디, 인조잔디 구장도 이제 한 수백 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시설이 되면서 축구 문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정착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가령 이제 축구는 흔히 남자들이 하는 과격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는 축구는 우리 젊은 여자 학생들도 하지만은 가정주부들께서도 축구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가정주부들께서 하시는 이런 체육대회 가보면 되게 많이 하시는 종목이 이제 9인조 배구 같은 거 하는데, 근데 9인조 배구가 쉬운 것 같아도 그것도 안 해보던 분들이 하면 참 어려운 종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가 이제 제대로 준비가 되면은 잔디밭에서 하는 축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그리고 아주 재밌고, 그리고 넘어져도 무릎에 피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정주부들께서도 좀 축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축구를 한번 역시 해본 사람이 그 축구를 봐야지 축구 재미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축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축구를 보면 축구 선수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자기가 한두 번 해보고 축구를 자기가 하는 것을 즐기면 자기가 가령 저 선수의 입장에서는 공을 어떻게 찰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니까는요. 소위 말하는 이제 축구 문화가 잘 정착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축구가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운동이라고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대표급 이하의 그런 축구 경기는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제 개인적으로는 월드컵에 쏟아지는 그 열광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 K리그라든가 국내 경기로 이렇게 전환되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데요. 네. 지금 프로구단들이 전부 적자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뭔가 좀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프로 축구장에 이제 관중 없는 것이 이제 가면 참 저희들도 참 뭐라 그럴까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가슴이 아프고, 또 이제 실업 축구요. 실업 축구도 이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내셔널 리그라고 부르고, 이제 프로 축구가 1부 리그라면은 이제 이 내셔널 리그는 이제 2부 리그로서 이제 저희들이 확실히 하죠. 그래서 축구 성지인국이라 그러는 유럽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있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프리미어 리그가 이제 1부 리그고 2부 리그를 이제 챔피언스 리그라고 불러서 이제 설기현 선수가 있는데, 네. 저희들이 참 부럽게 생각하는 거는 1부 리그만, 2부 리그만 있는 것이 아니고 5부 리그까지 있잖아요. 3부 리그, 4부 리그, 5부 리그까지 있어가지고, 그 1부 리그에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년에 한 번은 추첨을 해서 5부 리그하고도 시합을 합니다. 또 시합을 하다 보면 뭐 비길 때도 있고, 그러면 5부 리그란 건 아주 100% 직장인들로 구성된 축구팀이거든요. 다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 때 모여서 하는 건데, 그렇게 다 이게 체계를 이제 갖춰서 잘 하기 때문에 참 우리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그 관중이 많이 오는 걸 보면
맨체스터라는 도시에 가보면 인구가 50만 명밖에 안 사는 도시인데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구장은 7만 명이 들어가는 구장인데 7만 명 구장이 꽉꽉 차는 건 물론이고 표를 못 삽니다. 우선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표를 마음대로 사게 하면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들어온다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인구 50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단이 있고 또 맨체스터 시티라는 두 개의 축구단이 경기할 때마다 몇만 명이 꽉꽉 차느냐 이렇게 보면 그 경기의 수준이 월드컵 때의 그 하이라이트 아주 우수한 팀끼리 하는 수준에 못지않은 경기를 매번 하기 때문에 그 맨체스터라는 영국의 지방 도시에 있는 작은 도시의 경기장이지만 전 세계에서 축구 팬들이 다 그 경기를 보러 오거든요. 표도 1년 전에 2년 전에 다 사고 유럽에서만 오는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거기를 이제 가요. 제가 그 맨체스터 구장에 가봤더니 입구에서 한국 학생을 두 그룹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여학생이 둘이 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노던 아일랜드에서 왔대요. 저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여기 어떻게 오냐 그랬더니 배 타고 오는데 6시간이면 온다고 그래서 박지성이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걸어가는데 한 남자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 경기 보려고 자기가 표를 미리 준비해서 이제 왔다고 그랬는데 근데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미국에서도 올 정도면 유럽 전역에서 축구 팬들이 이제 다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역시 그 경기의 수준이 보면은 우리가 그 월드컵 때 대표팀 간 하는 경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수준 높은 경기를 매번 하기 때문에 참 축구 팬들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즘 같이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이러한 때에는 역시 우리도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줘야지 관중들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었는데 그 아스날 팀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것이요. 그게 아주 세계적인 팀이죠. 물론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속한 팀인데 그 영국에 있는 클럽 팀인데 영국 선수는 한 명도 없어. 모든 선수가 다 외국인 선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라고 어떻게 영국 선수를 싫어할 이유는 없고 좋은 선수를 뽑다 보니까 다 외국인 선수가 됐는데 하여간에 그분들의 목표가 경기 수준을 올리는 것이죠. 네. 뭐 영국 선수를 쓸까 말까 뭐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 그런 결정을 못 할 텐데 근데 매번 하여간에 좋은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7만 명이 넘는 그 구장이 항상 꽉꽉 차는 걸 보고서 우리도 하여간에 경기 수준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서 그걸 해야지 모든 것이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수준을 올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도적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그 실업축구단을 N리그로 이제 내셔널 리그로 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부 리그에서 1위를 하면 일부 리그에 이렇게 K리그에 합류하게 된 이런 업다운 제도가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 리그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일부 리그가 이제 16개 팀이 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큰 나라에 가보면 일부 리그가 이제 20개 있는 팀도 있는데 그것도 뭐 좋은 점은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너무 좀 과도하다는 이런 느낌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경남FC가 창단이 돼서 이제 14개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16개가 이제 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가장 이제 강원도 같은 데서 이제 프로구단이 창단이 되고 금년에 그 내셔널 리그에서 1위를 하는 팀이 또 일부 리그로 승격이 되면 이제 16개가 이제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6개 팀이 되면은 그 프로리그에서 그 상위 팀은 가령 이제 아시아 연맹에서 하는 챔피언스 리그가 나가고 또 거기서 잘 되면 또 FIFA에서 하는 또 클럽, 전 세계 클럽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나가고 또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하위 제일 못한 팀은 2부 리그로 좀 이렇게 내려가고 또 2부 리그 1위 팀이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그 프로 리그가 대회 기간 내내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잘하는 팀은 잘하는 팀대로 동기부여가 되고 못하는 팀한테는 또 자극이 돼서 모든 경기가 그러니까 잘하는 팀 경기만 재밌는 게 아니고 좀 하위권에 있는 팀들도 또 경쟁이 있어서 경기 대회 내내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제 지금 여기 방청객으로는 여자 축구 선수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래를 좀 장기적으로 대비한다는 면에서는 유소년 축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자 축구,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여자 축구는 그 여자 축구 세계 이제 월드컵 대회도 있고요. 또 이제 여자 FIFA에서 이제 여자 축구도 이제 청소년 대회를 이제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 월드컵 대회는 내년에는 이제 중국에서 열리고 또 금년에 이제 여자 청소년 대회도 이제 러시아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앞으로 축구의 미래는 여자 축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 축구는 남자 축구 못지않은 게 박진감도 있고 또 이게 여자 축구에 아주 특별한 그 섬세한 아기자기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자 축구팀을 좀 많이 장려하겠다는 생각이고 여자 축구팀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대학팀하고 좀 실업팀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자 라이센스도 지금 굉장히 그 정비가 잘 됐죠. 지도자 라이센스가 뭐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현재 그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A, B, C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서 그 프로페셔널 그 P 라이센스를 네.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P 라이센스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거는 그 A급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데 하여간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가령 초등학교 지도자분들을 1년에 이제 수십 명씩 외국에 연수도 보내고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대학교까지 지도자분들이 좀 해외 연수의 기회를 더 넓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내주신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매년 2007년 세계 청소년 축구도 유치를 하셨고요. 그죠? 그만큼 이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우리 축구의 인프라가 그 FIFA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도 될 텐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지금 이제 축구의 인프라 어느 정도인지 또 내년에 그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를 어떤 식으로 또 준비를 해 나가실 건지 같이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가 축구협회 회장이 처음 된 게 이제 93년이니까는요. 제가 1993년에 축구협회 회장이 돼가지고서 축구협회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축구협회 회장이 내가 됐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2002년에 FIFA 월드컵 대회가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유치해 와야 된다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유치가 가능한 거냐 했더니 뭐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여간에 지금 일본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당시 분위기는 이제 월드컵 대회를 하려면 이제 축구장이 좋은 축구장이 있어야지 되고 또 축구의 관중들의 축구 열기도 있어야 되고 또 선수들의 축구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그 시설이나 뭐 열기 이런 것들이 우리는 월드컵을 하긴 너무나 부족했었죠. 근데 역설적으로 월드컵 대회를 우리가 잘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잘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내년 8월부터 9월 초까지는 이제 마침 FIFA가 주관하는 17세 세계 청소년 대회가 열리는데 이 17세 세계 청소년 대회가 전 세계의 그 신인 선수를 발굴하는 아주 제일 큰 대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24개국이 참가해서 전 세계 축구 유망주들이 전부 모이는 아주 좋은 대회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밖의 대회를 유치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뭐 여자 월드컵이라든가 아시안컵이라든가 뭐. 그 여자 월드컵은 이제 내년에 중국서 하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북경 올림픽을 한다면 이제 또 남자 월드컵도 한번 이제 하는 게 저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중국이 내년에 여자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여자 월드컵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거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아시아컵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울산 MBC 특집 대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독일 월드컵 얘기 그리고 앞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 방안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방청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장진주 리포터. 네, 오늘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특집 대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들도 축구에 대한 관심 참 많을 텐데요.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또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용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배성호입니다. 예, 정몽준 회장님은 현재 지금 대한축구협회장 및 이제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부회장까지 맡으실 정도로 이 축구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구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 그렇게 계기를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축구 회장직을 맡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축구에 대한 열정에 관한 질문하셨네요. 네, 또 다른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학생초등학교 축구 감독을 맡고 있는 배선입니다. 네. 저기 축구에 있어서 그 지도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지금 정몽준 회장님께서는 현재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질문만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축구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축구를 이제 왜 좋아하냐고 그러는데요. 사실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축구 싫어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저도 이제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는 이제 발로 차는 운동인데, 손으로 하는 건 금지되어 있고, 발로 차는 운동인데, 이 발로 찬다는 것이 우리 인간한테 아주 독특한 만족감을 주는 동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 걸어가면 뭐 빈깡통 같은 게 있으면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서로 가서 발로 차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발로 찬다는 거는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동작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운동이 바로 축구인데, 전 축구를 이제 좋아하죠.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다 축구를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도 축구를 좋아하시냐고 물어보면 되게 이래요. 내가 왕년에는 선수였다든지 진짜 선수든지 동네 선수든지 다 선수했다고 이제 말을 하실 정도로 다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는 집에서 축구 경기를 중계하는 걸 TV를 보면 그야말로 할머니서부터 정말 남성, 여성이 다 같이 하는,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 육성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그 지도자 육성이 어떻게 보면 그 선수나 시설을 갖다가 준비하는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선수를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이제 선수 생활할 때 그야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이제 지금 우리 축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선수 생활을 마친 다음에 본인이 계속해서 정말 국내에서나 또 해외에 나가서도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를 들면 해외 연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도자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 현대 같은 경우 작년 우승팀인데 이제 회장님이 구단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구단주는 아니고요. 네. 저는 축구 팬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네. 응원하는 팀은 울산 현대시죠? 저는 뭐 축구 경기 보면 잘하는 팀을 항상 응원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지금 피해가시는데요. 아까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이제 두 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팀 있죠. 네. 울산도 지금 내셔널리그에 미포조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울산도 그 프로팀 두 팀이 자웅을 겨루는 구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앞으로 그거는 조금 금년에 내셔널 리그에 너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는 거 조금 리그 전체에 우리가 조금 결례될지는 또 모르는데, 네. 그럼 앞으로 구단에서 현명한 결정할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죠. 뭐 3년, 4년, 5년 앞으로 장기적으로. 네, 예. 그 밖에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시다 말았는데 3부, 4부, 5부 리그에 대한 네. 보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하여간에 영국의 축구에 대해서 제가 부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팀들은 정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구단의 설립 역사가 무려 130년이나 되고요. 또 아스날 같은 팀도 120, 30년이 되는 이런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100년이 120, 30년 된 구단들인데 이런 구단들이 5부 리그하고도 시합을 해요. 네. 얼마나 본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래갖고 또 지거나 또 비기거나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그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팀들이 왜 그런 경기에 참가를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봉사하는 정신으로 그런 걸 해주는 건데 그런 대회를 갖다가 함으로써 그 5부 리그에 있는 팀은 얼마나 좋은 자극이 되고 그야말로 자기가 축구에 관여했다는 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 되는 순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좀 그렇게 좀 리그도 이제 좀 저희가 너무 지금 빈약하지만 앞으로 장기적 목표 이렇게 세우고 또 일부 리그에 있는 팀들이 또 그렇게 순환 경기도 하는 이런 전통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한축구협회는 앞으로 뭐 100년이 지나도록 1000년이 지나도록 그 한국 축구와 더불어서 유지 발전돼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주식회사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또 법인화로 가는 게 좋겠다, 혹은 순수하게 행정기구로 가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한국 축구 행정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신지요? 뭐 축구는 이제 그 우선 영리단체는 아니고요. 영리단체는 아니고 우리 축구는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은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는 이제 분명히 갖춰졌고 앞으로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강조하신 그 지도자들도 더 많이 육성을 하고 선수들은 역시 잘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잘하는 방법은 저는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또 여기서 또 그 초중고등학교 때 좋은 지도자 밑에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축구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그 즐겁고 기뻤던 순간, 그 다음에 가장 좀 안타까웠던 순간이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월드컵 대회 때 이제 4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는데 월드컵 대회 끝나고 나서 그 국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서울에. 네. 여의도 국회 앞에 어느 설렁탕 집을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 저를 보더니 지난 그 여름 한 달 동안은 자기 일생이 가장 즐거웠던 한 달이었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설렁탕 깎아주시나요? 그 집이 아주 설렁탕 잘하는 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아테네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올림픽은 이제 연령 제한이 23살로 묶여 있는데 23살 넘은 선수는 우리가 한 2-3명을 더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제 박지성이나 이영표 같은 선수를 활용을 했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뭐 4강까지 올라가고 또 결승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 소위 말하는 와일드카드 선수를 저희가 잘 활용을 못했죠. 그거는 이제 제가 정말 우리가 정말 올림픽 축구가 결승전까지도 갈 수 있고 우승까지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네.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주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6월에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과 우리 한국 축구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축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도 좋고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먼저, 장 교수님부터 좀 해주시죠. 예. 네, 월드컵이라는 것은 인류 최고의 축제고 또 지난 2002년 6월에 우리는 일생에서 더 이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맛을 저는 4년마다 계속 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월드컵 때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K리그라든가 또 그 인근 지역에서 벌어지는 뭐 내셔널리그나 뭐 여자 축구라든가 또 초중고 축구가 있으니까 이런데 직접 경기장에 찾아가서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은 역시 관중들의 성원과 함께 할 때 가장 신이 나는 법이고요. 그런 심령이 합쳐졌을 때 4년마다 우리는 계속 즐거운 시간, 축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회장님. 우리 축구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가 보기에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규칙에 모든 인류가 동원해서 함께 즐기는 운동은 이거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축구는 뭐 세계적인
하나의 큰 사업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또 동시에 역시 축구는 가장 서민적인, 가장 대중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인데 그 이영표 선수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축구 시설이 나빠서 골목길에서 자기가 어렸을 때 축구를 많이 했는데 골목길에서 그 시멘트 바닥 위에서 한 축구가 자기는 그때 기본기를 연마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여유 있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서민적인, 이 대중적인 이 축구가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요즘 또 잔디 축구장도 이제 많이 생기고 했으니까 항상 기회를 활용하셔서 좀 동네 축구대회도 좀 출전하시고 또 출전하시기 그러면 또 응원도 가시고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축구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네. 자, 정몽준 전 축구협회장과 함께한 울산 MBC 특집 대담이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의 감동은 우승 그 자체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는 6월에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축구 대표팀 또 국민들이 또 한 번의 신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 축구를 주목하고 있고 또 높이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팀 또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도약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두 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